안녕하세요. 제1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최풀미 오늘 4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뭐 좀 낮게 나왔다면서요? 예상치는 47.5였는데 네. 실제는 46.3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네. 그래서 전 부분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협회에서 코멘트하기로는 2020년 5월 팬데믹 시기에 43.5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2020년 5월이면 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밑에 그 제조업 PMI 추이를 장기 시계열로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침체를 겪은 게 최근 20년간 한 3번 정도 되잖아요. IT 버블하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였는데 대체로 그냥 보면은 2000년 초반에 버블 시기에는 40.8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4.5. 그리고 20년 4월에는 41.8. 이렇게 기록했고 아까 협회에서 얘기한 건 43.5를 얘기했는데 그 수치보다는 2020년 4월에 41.8 그리고 2020년 5월에 43.5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 팬데믹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 그때는 정말 경제 상황이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었었고 그런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45가 잘 깨지지는 않는데 그죠? 그런데 46.3이니까 상당히 낮은 수치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2012년 11월 그때 48 기록했네요. 그때 48 기록했고 이때 남유럽 위기 때문에 또 한창 난리 났을 때였고요. 그리고 16년 1월 달에는 또 중국발 그림자 금융부터 도이치방크 문제 있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47.6, 48 언저리가 바텀이었는데 이번에 46까지 내려온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6이 더 밑으로 계속 이어지는지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닷컴 버블 때 일단 40.8까지 갔었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구조적 위기가 아니면 요 정도는 이제 바닥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항목별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3월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은행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그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3월 PMI니까. 3월 PMI입니다. 은행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네요. 은행 이슈가 3월 8일인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조금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따 코멘트 보시겠지만 은행에 대한 그 우려감이 조금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일부 업계에서는. 그래요? 항목별로 보면은 올라간 항목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생산 정도가 조금 전월 대비 올라서 전월 47.3에서 47.8 요 정도로 올랐고 고객 주문이 46.9에서 48.9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다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부 그 50 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모든 수치가 다 50 밑이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유가가 그 산유량 감축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장중에 그 환율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실제로 뭐 유가 오르는 거로 인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뭐 금리 상승 그러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식의 어떤 로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ISM 제조업 지수 이걸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보다는 수요 둔화에 좀 무게를 주면서 10년물 금리라든지 2년물 금리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보면요, 주요 항목이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자 배송, 재고,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이제 그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주문이 꺾이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여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도 덜 뽑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고용도 좀 줄고 공급자 배송은 뭐 크게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 기간은 좀 빨라졌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재고 자체도 뭐 크게 변화할 만한 사항은 없었을 것 같고 물가 자체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낮아지는 둔화되는 국면에서 물가도 좀 낮아지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랑 가장 비슷한 게 뭔가 봤더니 예. 일단 신규 주문. 예. 네, 신규 주문이 2021년도 피크아웃 치고 꺾이니까 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밀렸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연관성이 있어도 보이고 뭐 그 오른쪽에 보이는 생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 들어간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가, 예. 지불 가격, 예. 요것도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고점 치고 예. 하반기에 우리 시장은 안 좋았는데 미국 시장은 되게 좋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여기 PMI에 있는 이 물가 지불 가격 요 부분이 코스피랑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2022년 말에 바닥 찍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들어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모습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ISM 제조업 이 PMI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이 PMI 추이가 다시 돌아서야 우리 예. 시장도 좀 강하게 가잖아요. 보면 예.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이렇게 안 좋으면 이번 올해 돌아서도 계속 저점을 깨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좀 반등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물가 CPI가 네. 14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형성된 그 컨센이 5.2%더라고요. 근데 전월에 6.0%였거든요. 5.2까지 떨어져요? 예, 5.2까지 떨어지는 걸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고 또 물가가 좀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마도 긴축 사이클에 조금 더 종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페드 와치도 뭐 5월달 뭐 동결하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반반인데 예. 금리가 동결되면 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방송 듣다 보니까 예.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고 예. 1981년 이후로 예. 중단하고 3개월 동안에 S&P 500이 9% 정도 오른대요. 예. 그리고 12개월 동안에는 거의 8% 정도 오르고 12개월 동안 한 19%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중단하고 나서. 예, 그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18년 말 사례. 19년도에. 그렇죠. 예, 2018년 말까지 하고 2019년에 좀 중단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2019년에 랠리가 나타나서 사례가 떠오르네요. 어쨌든 협백 코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고 지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신규 주문 감소가 더 빨라지고 있고 신규 수출 주문도 감소 중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고 생산도 4개월째 수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공급자 배송 시간은 빨라졌고 물가는 둔화되고 재고도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6개 그 업계가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위에 상위 한 6개 주요 제조업 중에서 보면은 석유, 석탄, 기계 요 정도가 이제 3월에 성장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예. 석유, 석탄, 기계.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응답자 코멘트로 나온 것들 보면은요.
컴퓨터하고 전자 이쪽 보면은 리드 타임이 안정되고 있고 일부 인기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문을 늦추고 있다. 그리고 화학 쪽은 매출이 감소 중이고 예산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코스트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하고 담배 업황이 대체로 좋은 편이고 비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 측면인 것 같은데 그 좋은 긍정적 영향하고 부정적 영향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운송 장비 보면은 매출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2월 주문을 처리 중이다. 그리고 기계 쪽 보면은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중이라서 재고를 늘리고 있다. 여기는 이제 철강 제품 가격이 원료인데 원재료인데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미리 좀 사고 있는 그런 리스타킹의 모양이 좀 보이고 있어요. 요게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철강 제품 가격이 올 초 이후로 이제 좀 반등이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 왕 차장님이 얘기해 주셨었죠. 근데 글로벌하게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미국 쪽은 수급이 계속 좋아져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미국 혼자만 올라갔어요. 중국은 요즘에 그 부동산 이슈 때문에 좀 반등 시작했어요. 미국은 수급이 좋아가지고 개선되는 게 맞고 중국도 부동산 부동산이 오랫동안 한 5년 넘게 이제 침체 보이다가 중국 정부의 이제 또 부동산 부양 정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도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왕 차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가공금속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1분기 좋았고 매출이 7%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력 사업 부문인 자동차 쪽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2분기 역시 어렵겠지만 아직 그 기존의 전망을 유지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류하고 가죽 관련 제품은 전반적으로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고객은 팬데믹 이전 레벨로 주문을 늘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규 주문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타 제조는 여기 좀 이번에 길게 나왔는데 23년 1분기는 21년이나 22년보다는 훨씬 편안했고 고객 수요도 예상대로 좋았고 공급망도 지난 2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영향도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은행 상황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제조가 어떤 데는 뭐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전은 신규 주문이 둔화되고 있고 배송 속도는 서서히 개선 중. 그리고 공급망 차질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심각한 편.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 그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공급망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철강은 전반적으로 업황이 강하고 간접적으로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코멘트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아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요 둔화를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는 그냥 슬로우하고 주문 자체나 그 재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항상 저는 요 PMI 이게 구매 관리자 서베이다 보니까 그죠? 요 코멘트들이 항상 좋더라고요. 코멘트를 보면 정말 미국의 지금 제조업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서비스 PMI도 언제 나오죠? 서비스 PMI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오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뭐 GDP 비중 중에 서비스업이 많은 걸로 보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된 기업들은 제조업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은 제조업 PMI하고
실제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사람들이 제조업 PMI를 더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우리 시장의 영향과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도 이 제조업 PMI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좀 계속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이로 성문이 수고 많으셨고요. 제풀미는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